태국에는 선행을 베풀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 시장에서 산 살아있는 생물을 방생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였던 시리폰 역시 이러한 풍습을 믿는 이들 중 한 명이었고, 2023년 4월 14일, 이날도 그녀는 시장에서 산 물고기를 풀어주기 위해 인근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다다랐던 그녀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평소 건강했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은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발견됐거든요. 한 젊은 여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독살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그녀의 재산을 노렸거나 원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리폰의 가방과 핸드폰 등 개인 물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주변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날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산 뒤 다리를 함께 걷던 시리폰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먼저 그녀를 홀로 다리 아래 강가로 내려보낸 뒤 잠시 다리 위에 머무르더니 계단을 지나 그대로 차를 주차해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여성이 계단을 지나쳤던 시각은 시리폰이 쓰러져 행인들이 몰렸던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분명 지인이 쓰러졌다면, 하다못해 아래쪽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면 관심을 보일 법한데 여성은 힐끗 바라볼 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갔죠. 이 장면에서 경찰은 여성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이 시리폰에 없어진 지갑과 핸드폰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여성은 시리폰의 차까지 몰고 사라진 상태였죠. 이 영상은 언론에 공개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얼마 안가 경찰은 여성의 정체가 36살의 사라라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나 시리폰과 친해진 여성으로, 당시 임신 4개월째였던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전 남편은 지역 경찰 부국장이었고 이혼했지만 지금도 동거 상태라 이를 알게 된 경찰은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당일 그녀와 시리폰이 함께 있었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맞으니 우선 경찰은 그녀를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시리폰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그녀는 그날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지인인 시리폰이 쓰러졌는데 홀로 떠났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임신 중인데 갑자기 통증이 와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시리폰의 물건을 가져갔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졌던 시리폰의 차 역시 그녀의 집 인근에서 발견됐고 주차 장소가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가 사용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그녀 때문에 곤란을 겪으며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는 동안 언론은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본인의 지인이 사라라와 만나고 얼마 뒤 돌연사했다는 이들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시에는 돌연사라고 생각했지만 뉴스를 통해 시리폰의 사건을 접하고 나니 사라라가 의심스럽다며 제보했다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그녀를 만나고 3년 만에 사망한 피해자만 해도 확인된 것만 14명. 그들은 그녀에게 모두 돈을 빌려주었고 얼마 뒤 돌연사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4월 25일에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집에서는 많은 양의 청산가리가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집이 건조해 뱀이나 벌레가 많이 나와 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으로 청산가리를 구매했다는 그녀의 주장. 태국에서는 허가 없이 청산가리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이용해 해충을 없애는 행위 역시 2차 피해 우려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기껏해야 무단 소지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녀를 14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죠.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경찰 부국장 위튼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분명 그녀는 그와 이혼한 뒤 다른 남성 A와 사귀었지만 올해 3월에 A가 부정맥으로 사망했고 그의 집에 있던 현금과 값나가는 물건들이 사라졌는데 이 뒤로 그녀는 다시 위튼과 동거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사라라는 A가 사망하고 며칠 뒤 생일 파티를 열고 웃으며 돌아다니는 등 남들이 보기에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A의 시신은 무덤에 묻혀 있어 검시가 가능했고 확인 결과 그의 몸에서도 청산가리가 발견. 이를 통해 경찰은 그녀와 위튼이 공범이라 의심했습니다. 둘 다 은행 대출과 카드 빚이 많았는데 사라라와 가까이 했던 이들이 하나둘 사망할 때마다 돈을 갚은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공무원 둘이 사라라를 내세워 부유한 이들과 친해져 신뢰를 얻고 돈을 빌린 뒤 캡슐 형태의 청산가리를 음식 또는 건강보조제에 넣어 먹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위트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검찰은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일단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검찰은 그가 A의 차를 팔았다는 것을 알아내 이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그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사건에 관련된 사기와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라와 관련된 살인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죠. 이 사건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검찰 측은 정황 증거를 비롯해 명확한 물적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인죄로 구속된 사라라에 대해 당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임산부는 아이를 낳은 뒤 3년이 지난 뒤에야 형 집행이 가능한데 이 기간 안에 아이가 사망하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법이지만 태국 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악질적인 범죄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지난 7월에 감옥에 있던 사라라는 유산했고 이로써 그녀가 만약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가 밝혀진 사망한 14명과 미수로 그친 1명을 제외하고도 10명이 더 넘을 것으로 검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인터넷으로 청산가리를 구매한 총 100명이 넘는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는 태국의 유명 여배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위튼과 사라라는 지금도 부인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들에게 돈을 건넨 지인들은 모두 심장마비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이 사건. 하루빨리 재판이 열려 그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